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케일입니다. 이번 파트에선 서버 설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하면 편하겠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인디게이머들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서버를 빌려야 됩니다. AWP, 게임스파크, 디크 서버, 아니면 유니티 자체 서버 등등 이런 서버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디크 서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디크 서버를 이용하려면 디크 서버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야 돼요. 자, 디크 개발자 밑에 제가 게시글에 첨부한 링크를 따라가면은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신 버전 백엔드 디크 서버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NET 4 버전으로 다운받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시키면은 해당 유니티 패키지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에 임포트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저희는 서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패키지가 설치가 되죠. 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임포트해 줍시다. 자, 임포트가 끝났으면 위에 상단에 더 백엔드라는 메뉴가 하나 생길 겁니다. 에디트 세팅을 눌러줍시다. 그럼 여기에 서버 설정 값이 나와 있어요. 이 값을 통해 디크 서버 거기와 이제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디크스로 갈게요. 자, 이제 개발자 홈페이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테스트라고 지어줄게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버 패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약간의 로딩 뒤에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될 거예요. 자, 프로젝트 생성 됐으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탭들이 있어요. 각 기능에 맞게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서버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정보를 볼게요. 여기에 클라이언트 앱 아이디 그리고 서명키가 있죠. 얘를 복사해 줍시다. 그리고 유니티로 가서 붙여 넣어 줄게요. 각각 맞게 두 개를 복사해서 매칭시켜 붙여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서버가 있으니까 각 회원들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시켜 줘야겠죠. 이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봅시다. 회원가입을 해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불러올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뉴 객체 안에 새로운 빈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그인. 그리고 로그인 똑같이 자, 이미지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위드랑 헤이트를 크게 키워줄게요. 150 정도 줍시다. 이 녀석 이름 백그라운드라고 지어주고 여기 안에다가 로그인에 필요한 이미지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름을 보더라고 집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저희는 로그인을 위한 인풋 필드를 만들어 줄게요. 인풋 필드, 이거 이미지 대체해서 꾸며줘도 좋습니다. 대충 아무거나 넣어줄게요. 하나 복사해서 밑에다가 위에는 이제 아이디가 될 거고 밑에는 이제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인풋 필드 아이디라고 지어주고 하나는 패스워드라고 지어줍시다. 패스워드는 콘텐츠 타입이 있는데 이거를 패스워드로 바꿔주면은 값이 별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색깔이 어두우니까 텍스트 색깔 흰색으로 바꿔줘야겠죠. 흰색으로 바꿔주고 플레이스홀더 값을 입력하기 전에 등장시킬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밝은 회색으로 맞춰줍시다. 자, 플레이스홀더 적당히 바꿔줍시다. 아이디 그리고 밑에는 패스워드 그리고 이제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주고 여기 안에다 텍스트를 또 만들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이번엔 회원가입 버튼도 만들어 줍시다. 자, 이제 로그인을 위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로그인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로그인 이 녀석을 로그인 객체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실행시켜 줍시다. 자, 불러졌으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적어 줍시다. 그래야 디크 서버와 관련된 함수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initialized callback 호출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initialized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구글 해시키 가져와서 나중에 안드로이드에 올렸을 때 그 연동하기 위한 키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받아오는 겁니다. 현재 시간을. 그걸 디버그로 띄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디크 서버가 초기화 된다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 지어주고 초기화 됐으면은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걸 위해서 일단 input 필드 받아옵시다. serialize 필드, input 필드. 자, UI가 있어야겠죠. input 필드, ID, 그리고 패스워드 받아옵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될 함수 만들어 줄게요. public void
버튼, 레지스트. 자, 만약에 눌렸다. 그럼 input 필드에 있는 값을 따로 받아야겠죠. string tid. 자, input 필드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옵시다. 그리고 string t 패스워드. 이번에 패스워드 input 필드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올게요. 그리고 이 두 녀석을 이용해서 서버에 던져줄 겁니다. 회원가입하라고. 그걸 위한 명령어. 이걸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디크 서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호출에서 돌아온 값이 백엔드 return object 타입으로 리턴이 돼요. 여기에 그 결과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회원 가입에 성공했으면 뭐 그와 관련된 것들이 리턴 되겠죠. 자, 커스텀 사인업. 이게 회원 가입을 위한 녀석인데 여기다가 아이디와 비번을 넘겨주면 됩니다. tid, 콤마, 패스워드. 뭐 혹은 뭐 여기다 콤마, 뭐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줘도 돼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회원 가입했는지 알려주는 거죠.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넣어줍시다. 그리고 if bro is success, 서버와의 통신 결과가 성공했다, true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디버그 로그를 띄울게요. 회원 가입 완료. 그렇지 않다면 디버그 로그 회원 가입 실패. 자, 회원 가입 실패한 이유들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자, 다시 if bro get status 코드가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뭐 201, 뭐 202 이런 식으로 있어요. 각 실패 원인입니다. 이거에 맞게 디버그를 띄워주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까지는 다루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이 완료했으면은 이제 로그인 창을 제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this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는 set active pulse로 되돌립니다. 회원가입에 성공했으니까. 회원가입 실패했다. 그럼 다시 회원가입 해야겠죠. 그 메시지 창 같은 거 띄워가지고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대로 로그인 public void 버튼 로그인. 이때도 똑같이 받아와야겠죠. input 필드에 입력한 내용물들을. 그리고 똑같이 복사해 주는데 이번엔 커스텀 사인업이 아니라 커스텀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두 개만 넘겨주면 돼요. 만약에 로그인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리턴 됐자 그럼 is success가 true가 될 테고 그럼 로그인이 완료된 거일 겁니다. 로그인 완료되고 로그인 창은 사라지면 되겠죠. 만약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럼 뭐 여기서 또 이제 로그인 실패가 되는 거죠. 로그인이 실패한 이유 아까랑 똑같이 get status 코드에 리턴되는 값이 뭐 201, 202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디크 서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해당 오류에 맞게 메시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구현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디크 서버 강좌라기보다는 그냥 디크 서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로 모두 저장해 볼게요. 그리고 유니티로 돌아옵시다. 유니티로 와서 컴파일이 끝났으면 필드 두 개 생겼죠?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어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 버튼과 레지스트 버튼 구현해야겠죠? 자, 버튼 컴포넌트 추가시켜주고 버튼 컴포넌트 추가시켜주고 각 매칭시켜서 함수 연결해 줍시다. 자, 노 펑션 로그인 버튼 로그인 레지스트 여기다 이제 등록시키는 함수 버튼 레지스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더니 여러가지 디버그 결과가 떴습니다. 서버 세팅 서세스 서버와의 통신이 성공한 거죠. 대충 이거는 뭐 해시키인데 PC로 실행할 땐 리턴이 널값으로 나옵니다. 빈값. 모바일로 플레이할 때만 해시키가 나와요. 자, 어쨌든 이제 아이디를 입력해 볼게요. KD 비밀번호 대충 1234 넣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볼게요. 당연히 로그인 실패 뜨겠죠. 회원가입을 안 했으니까. 회원가입 해보겠습니다. 레지스트 클릭. 네, 그랬더니 회원가입 완료가 떴어요. 회원가입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죠. 한번 디크 서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게임 유저 관리 탭이 있는데 눌러줘요. 자, 보면은 이제 회원 아이디 KD 잘 떴습니다.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된 거죠. 자, 다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실행. 이번엔 아이디를 디크 서버로 할게요. 비밀번호는 똑같이 1234 그리고 회원 가입. 자, 똑같이 회원 가입 됐고 서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디크 서버가 가입되었습니다. 회원 가입 성공적으로 한 거죠. 이제 로그인 기능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KD 집어넣고 비번 1234 누르고 로그인을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아까와 다르게 이번엔 로그인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회원 가입한 그 아이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시켜 봐야겠죠. 그리고 로그인하면은 다시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자, 게임을 끄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로 돌아옵시다. 좀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제가 그 디크 서버 일일이 코드 작성하면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긁어왔습니다. 자, using backend 그리고 using JSON 서버와 통신할 거면 이게 필요하고 뭐 JSON 파일 관련해서 쓸 거면 이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두 개 가져와 줍니다. 자, 세이브 스코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플레이어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저장했는데 이제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줄 한 줄 설명해 봐야겠죠. 자, 일단 통신을 하는데 비동기로 통신합니다. 여기서 비동기라는 건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동기로 서버와 통신을 하는데 어떤 통신을 할 거냐?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프라이빗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 이런 이름으로 된 테이블을. 아직 저희가 테이블 안 만들었죠? 디크 서버에다가 이따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어쨌든 프라이빗으로 된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가져온 정보를 유저 데이터 브로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유저 데이터 브로 가져가고 가져온 게 성공했다. is success. 투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저장할 준비를 합니다. 그 디크 서버에선 데이터 저장할 때 쓰는 클래스가 있어요. 바로 파람 클래스입니다. 쓰는 방법은 변수명에다가 메소드 add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키 값과 밸류 값을 넣어주면 돼요. 저희는 스코어 하나뿐이죠. 스코어를 넣어주고 스코어스라는 이름으로 키 값을 만들어줘요. 그럼 실제로 디크 서버 테이블 네임에 들어가면 이 스코어라는 이름의 데이터 컬럼이 추가됩니다. 자, 어쨌든 데이터를 추가했고 이제 이 데이터를 넣을지 아니면 수정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 받아온 거 있죠, 이거. 그 테이블 안에 개수를 확인해 봐야 돼요. 0보다 많다. 그럼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 데이터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 값인지 식별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t_indate 선언해 주고 그 가져온 테이블에 식별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별 값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있는 그 식별 값 데이터를 업데이트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에 있는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tcallback으로 리턴 시켜 주는데 여기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is success 그러면 업데이트가 완료된 거고 get status code 해가지고 뭐 실패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없어도 동작하니까 굳이 넣지는 않을게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고 데이터가 없다면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insert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테이블에 어떤 걸? 데이터를. 그리고 그 결과를 마찬가지로 tcallback이란 이름으로 리턴 시켜 줍니다. 여기서 조건문을 통해서 또 저장됐거나 안 됐거나 따질 수 있겠죠. 없어도 되니까 저는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스코어 알아보았고 이번엔 로드 스코어를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서버와 통신을 비동기로 하는데 프라이빗으로 된 해당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유저 데이터 브로라는 녀석으로. 자, 가져왔으면은 t 데이터에다가 넣어줍니다. 저희가 다루기 쉽게. 자, 가져온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줘야겠죠. 데이터가 없다면 뭐 로드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있어요, 데이터가. 그럴 때는 이제 그 JSON 파일에 있는 스코어를 리스트 형태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개수만큼 반복시켜 주는데 스코어는 넘버 타입이죠.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가져옵니다. 하나씩. 그리고 가져온 t 밸류의 값 그것을 인티저 형식으로 가져와서 로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값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테이블 네임, 어떤 테이블 네임에 접근할지 써줘야겠죠. 저희는 스코어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코어, 전부 다 스코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크 서버로 갑시다. 여기 이제 게임 정보 관리가 있어요. 이 탭을 클릭한 다음에 테이블 관리를 눌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얘네들 그냥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돼요. 자, 테이블 만들고 저희가 원하는 스코어 폴더를 만들어 줍시다. 퍼블릭 프라이빗 있는데 프라이빗으로 할게요. 테이블 설명 뭐 필요하다 넣고 스키마 정의 저는 미사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미리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코드로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만들어 줍시다. 자, 만들었더니 스코어 테이블 새로 생겼어요. 이러면 끝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로드되는 위치 바꿔줘야겠죠. 바로 로그인해서 해줄 거예요.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로드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를 찾아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find object of type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로그인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에 호출시켜 줍시다. 로드 스코어를. 그리고 나서 세이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당연히 빵점이죠. 이 상태로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kd
1234 로그인. 역시 데이터가 아직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불러와진 게 없어요. 빠르게 이제 목표 지점까지. 자, 결과 나왔어요. 메인 메뉴로 갑시다. 그리고 나서 저장이 됐는지 디크 서버로 갈게요. 게임 정보 관리, 데이터 관리, 그리고 저희가 만든 스코어 테이블 눌러서 확인했더니, 자, 데이터가 저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80점이 들어갔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플레이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빵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을 꺼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빵점이죠? 로그인을 해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자, 로그인 했더니 로드가 완료됐어요. 점수가 80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서버와 통신해서 데이터를 저장, 불러오는 법을 알아보았어요. 어디까지나 이건 디크 강좌가 아니라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크 서버에 대한 강좌가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아니면 뭐 유튜브 강좌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라기보다 그 어떤 분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